네, 2024년 11월 3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11월 1일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서로 양국이 합의를 해서 상호 비자 면제를 하죠. 현재 중국은 싱가포르 등 이런 나라들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해주면 싱가포르도 중국인들이 노비자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지금 한국과 중국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아니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인들은 비자를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인들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 중국이 이런 걸 했을까? 근데 중국이 이번에 9개 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노비자를 선언했는데, 그 나라가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나코는 한번 가봤고, 안도라는 스페인에 있는 나라고, 리히텐슈타인도 조그만 도시국가예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도 유럽에서는 작은 나라들이죠. 물론 이 중에는 나토 동맹국도 있지만 유럽에서 비중이 적은 나라들에게 허용을 하면서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하게 우리를 끼워넣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노비자 국가로 일방 선호 발표를 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대체로 중국은 일본을 한국과 같이 묶어서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노비자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노비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야만 중국에 갈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열어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미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정상회담을 한 이후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인가요? 그걸 발표하면서 한미일이 단단히 뭉쳤죠. 이 한미일이 단단히 뭉쳐 있은 게 이제 일종의 반 차이나, 반 중국 협력체인데, 그걸 와해시키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잡아당기는 게 낫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2차 대전에 미국에 패함으로써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 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갑니다. 한국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약한 고리죠. 그래서 한국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미국이 수송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철수시키니까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나라가 다 자국민 빼내면서 중국 경제가 한순간에 힘들어졌죠. 중국에 투자했던 대기업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대신에 베트남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저는 지금도 2019년인가요? 코로나를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홍콩 내외민이, 일본 내외민이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안 죽은 것 같은데, 전 세계가 바짝 긴장했어요. 그건 저는 미국이 대단한 공작을 했다고 보는데, 그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켰죠. 중국은 그 전까지는, 중국의 인구가 15억인가요? 15억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100이라면 중국은 160을 생산해서 60을 수출했어요. 그러면 150에 15억에 60%면 얼마입니까? 한 9억 명이 9억 명이면요,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고 유럽 플러스 미국 인구랑 맞먹을 겁니다. 그렇게 수출을 해야 되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중국 공장들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안 사면은 중국은 100%만 돌아가면 자국에서 소비가 되는데 60%가 남는 거는 수출을 못하니까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면서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죠. 중국의 경제가 잘 들어갈 때 흔히 1대1로라 그래서 원벨트 원로드,
중국이 팽창 정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 주변 국가를 묶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아주 거칠게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리 때 싸움꾼 이리 외교를 했다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그래도 경제가 좋을 땐 전랑 외교 1대1로 해도 됐는데 이제는 경제가 안 좋은데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죠.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짝짝꿍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경제적 지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지렛대를 놓쳤죠.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육자회담인데 육자회담 의장국을 중국이 하면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건 중국과 북한이 가깝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건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놀아버리면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뭐 개입할 게 적어지죠. 그러니까 잽싸게 한국에 붙어서 이제 다시 북한을 유혹하는 그런 걸로도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국제정치가 냉엄하구나. 그렇게 한국에 콧대를 세우던 게 중국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한국 관광산업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가는 관광객이 확 줄었죠. 저도 뭐 최근에 일본을 한두 차례 갔다 왔는데 지금 엔화가 워낙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일본으로 가죠. 일본 가면 서비스 좋죠. 싸죠. 안전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저기 큐슈 남쪽에 가서 일본 자동차 빌려갖고 한 40일 동안 홋카이도까지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일본 시골에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더라고요. 골프도 많이 치러 가고. 지금 과거 중국으로 왔던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가니까 중국은 그것도 수입이 없고 경제도 안 들어가고 한일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땡기기 위해서 또 한미일 공조체도 깨기 위해서 한국인 일방적인 무비자를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코로나 이후 요즘 여러분들이요 관광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행사 패키지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성수기 대비해서 비행기표를 미리 사놨는데 그게 성수기 때 손님들이 패키지를 안 오니까 굉장히 싸게 팝니다. 그런 표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패키지로 하면 오히려 싸다고 할 정도인데 여행사들이 안 좋은데 중국이 노비자를 하게 돼서 만약 관광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관광업계는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중국에 많은 한국인들이 가면 여행을 가고 거기서 술을 먹고 밥을 먹어야만 그 다음에 투자를 해요.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가서 만만해야 사람들이 투자하지 이거 뭐 숨도 못 쉬게 쪼여든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옛날에 중국 가면 저도 뭐 놀아봤지만 중국이 쉬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했는데 중국이 뭐 대국이랍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다 빠져나오면서 중국이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중국이 대국 행사를 하던 시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죠. 근데 시진핑이 어쩌면 한국을 방문할지도 몰라요. 왜? 계속 한국을 잡아당겨야 한미일 공조가 흩어지고 또 북한도 신경질을 내면서 러시아 일방으로 가던 걸 또 북한이 또 중국에 붙으려고 하니까. 내년인가 경주에서 무슨 회담이 있는데 그때 아마 시진핑이 그 회담을 핑계로 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게 국빈 방문이니까 그 답방을 중국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안 하고 지금도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이유는 있어요. 그걸 핑계로 와가지고 한중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문제에 다시 지렛대를 꽂으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 외교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건 또 뭐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민간 사이드에서 중국 가기 좋아졌다고 쏟아져 들어가는 건 또 그건 막을 수가 없죠. 이게 결국은 뭐냐. 중국이 고도의 대한국 외교전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영향력 공작을 윤석열 정부가 하야하면은 중국으로서는 점점 한국을 다루기 좋아지니까 그걸 펼치는데 잘 안 먹히고 하니까 이런 걸 하는 것도 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를 단호하게 대할 때 오히려 두 나라가 우리를 더 어렵게 대한다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로 또 돈을 번다고 저자세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오히려 대국이랍시고 고자세로 가서 우리가 코너에 몰립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이후로 중국 관계를 윤 대통령이 몇 차례 중국이 힘으로 형상 변경하지 마라 라면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할 때는 중국이 빨끈빨끈했지만 결국 중국은 우리를 더 존중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저는 중국이 이렇게 노비자를 일방적으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금방 냄비처럼 막 중국 러쉬를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중국도 좋은 데가 많지만 일본이 워낙 좋죠. 대만도 지금 갈 데가 많고 동남아에는 더 많고 중국 여행을 조금은 좀 쉽게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관광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노비자가 되면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템포를 좀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가혹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그들은 오히려 열어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국빈 방문을 하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 노비자를 하겠다 이런 선언이 나오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 외교의 작은 승리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